안녕하십니까. 저는 초롱방송의 초롱이 아빠입니다. 오늘 2015년 8월 13일이군요. 8월 13일 초롱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시간 10시 4분이고요. 앞으로 1시간 정도 남짓 여러분들과 함께 에어소프트건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다님 어서 오십시오. 예, 허왕님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아이디를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예, 아르크님도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이십니다. 자, 오늘은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방송을 다시 8월 방송을 재개를 했는데,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그 가스 블로백 M4 기획이라 그러면 너무 거창한데, 가스 블로백 M4를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제 방송을 수차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처음에는 우리 웨스턴함스의 원류가 되는 웨스턴함스 M4를 가장 많이 카피를 한 그 킹함스의 M4를 가지고 이렇게 구조라든지 뭐 어떤 반동이나 작동성을 좀 체크를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번 방송 때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노카츠 M4를 가지고 이노카츠 M4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었죠.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 날에는 그 다음에는 바이퍼 M4를 가지고 가스블로백 M4 바이퍼는 또 웨스턴하우스 방식에 채택을 했지만 또 어떤 독자적인 또 규격의 독자적인 어떤 그 구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또 어떤 부분이 이노카츠와 또 이렇게 차별성을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지난 월요일날 방송 때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제 가스블로백 M4 하면은 또 여러분들 가장 그 대중적인 국내에서나 해외에서 가스블로백 M4 하면은 가장 또 대중적인 제품이 있습니다. 웨스턴함스가 큰 줄기가 있으면은 웨스턴함스의 방식을 따르는 이노카츠, 킹함스, GMP, 뭐 바이퍼 그리고 GHK 뭐 이런 애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한 그 또 다른 가스블로백 M4의 줄기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KSC 제품들이 있죠. KSC의 시스템 버전 7 시스템 7 M4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독자적인 또 규격으로 가스블로백 M4를 생산해서 어느 정도 가격대 또 합리적인 가격대 성능비를 선보이고 있는 WE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 뭐 KJ웍스 제품들도 있고 또 다양한 제품들이 좀 나와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KSC M4를 좀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갖고 있던 노말 KSC M4를 소개를 시켜드릴까 하다가 그거보다는 좀 더 이제 아무래도 이노카츠랑 바이퍼랑 어깨를 좀 견주려면은 노말 M4보다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KSC M4가 좀 더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기에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KWA에서 생산한 M4인데 자 메가암스 버전의 MKM AR15 라이플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너무 조용히 두 분이 계시는데 너무 조용해가지고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들리시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PTS에서 예 어서 오십시오. 아까 인사드렸었는데 아르카님께 PTS 그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PTS 마사다 라이플 그러셨군요. PTS 마사다 라이플을 소개를 하면서 이제 맥플 PTS에 대한 회사를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PTS가 그 앞전에 가스블로백을
자기네들이 KWA를 통해서 제작을 해가지고 판매를 했습니다. 처음에 가스블로백으로는 바로 이 메가암스 버전의 AR15였죠. 그래서 그 메가암스라고 하면은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렇게 딱 잡는 그 파지법으로 굉장히 여러분들 좀 기억에 남으실 텐데 그 메가암스 같은 경우라면은 사실 미국에 그 수많은 그 AR15 계열의 커스텀 파트 회사 중에 좀 유명한 커스텀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핸드가드라든지 어퍼 리시버나 아니면 로어 리시버, 이 손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메가암스에서 나오는 커스텀 파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기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아예 메가암스에서 완제품으로 AR15, MKM AR15를 제품을 선보여가지고 그 총기 매니아들한테 인기를 얻고 있죠. 마치 맥풀에서 만드는 맥풀 그 총기 액세서리로 유명했던 맥풀이 그 맥풀 에디션 해가지고는 AR15 맥풀 에디션을 내놓은 거나 아니면은 그 뭐 마사다 라이플을 만드는 거랑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메가암스도 자기네들의 어떤 액세서리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메가암스 라이플 AR15, MKM AR15를 이렇게 선보인 거죠. 이거를 바로 PTS에서 그 메가암스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아가지고 KWA에 제작을 의뢰를 하죠. 그래서 KWA를 통해서 PTS가 이 메가암스 이 라이플을 결국은 선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게 있죠. KSC M4 하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형은 일단은 KSC에서 만드는 바꿀 수가 있죠. 근데 이거 자체가 커스텀형이라 얘를 바꾸는 것보다는 노멀 M4를 구입하셔가지고 바꾸시는 게 아무래도 낫겠죠. KSC M4류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들 중에 하나가 그냥 기본형 M4가 있는데 시스템 7이 있죠. 그래가지고 일단은 KSC는 가스블로우백 M4 중에서 가장 작동성이 굉장히 뛰어난 제품이라고 손꼽힙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한겨울에도 정말 노말가스 찔러 넣어 가지고 한겨울에도 작동되는 거는 사실상 KSC 수준밖에 없다 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작동성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KSC 이 가스블로백 M4 같은 경우. 근데 가스블로백 M4가 KSC가 만들어서 인기를 얻긴 하는데 몇 가지 단점이 지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시스템 7을 선보여가지고 반동이라든지 집탄성 뭐 이런 것들 더할 나위 없이 KSC는 거의 뭐 튜닝할 필요 없이 GBB 게임에 바로 투입돼도 될 정도의 뛰어난 완성도를 자랑하는데, 반면에 그 KSC의 오리지널 노멀 M4 같은 경우는 이 상부 리시버가 4분할된 상부 리시버가 4분할된 제품이라 이쪽 상부 리시버 이 윗부분이 좀 약간 이렇게 캐링 핸들을 들고 다니고 막 저기 하게 되면은 좀 약간 조금 막 유격이 생기고 막 이래요. 그리고 도색 자체가 조금 피막이 얇아가지고 잘 긁히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단점으로 일단 지적이 돼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KSC 같은 경우는 해서 상부 리시버만 따로 몇몇 회사에서 또 나오기도 하죠. 아니면 뭐 상하부 리시버 다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KSC가 그거를 하도 욕을 먹으니까 다시 어느 정도 정리를 해가지고 상부 리시버를 일체형으로 바꿔주고, 또 볼트도 바꾸는 김에 아예 기존의 아이언이 아니라 볼트도 아예 스틸 볼트를 껴줬어요. 그렇게 해서 KSC 가스블로백 M4를 지금 신형으로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KSC가 그렇게 만들었던 거는 사실 그 앞전에 바로 이 메가암스라는 라이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이거를 레퍼런스 삼아서 그렇게 세팅을 해준 거예요. 왜냐, 얘 같은 경우도 작년 초에 나왔죠. 아마 발매를 작년 초쯤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메가암스 버전이. 얘 같은 경우도 상부 리시버가 4분할이 아니라 그냥 원피스라 굉장히 견고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KSC의 기본적인 이 메가암스 버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이제 살짝 볼트를 보여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KSC 메가암스 저희 라이플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틸 볼트를 채택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메가암스가. 그래서 KSC가 이렇게 딱 하고 자석이 붙죠. 스틸 볼트를 채용해가지고 어떤 반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굉장히 임팩트를 크게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KSC의 이 앰프류 같은 경우는 내부를 보시면은 상당히 재밌어요. 상당히 재밌고, 또 KSC와 WA의 차이점도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눈에 띄기도 하고요. 그리고 WA 방식 중에 가장 문제점으로 됐던 약간 좀 밸브 로커가 좀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이노카츠 제품 같은 경우는 일부 탄창을 좀 가리기도 하는데, 집어넣으면은 탄창이 좀 세기도 하고. 예, 그냥 유동링님 어서 오십시오. 그런데 이 KSC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밸브 로커가 이렇게 또 이렇게 살짝 올라가요. 이렇게 탄창 밸브를 안 눌러주게끔 밸브 로커가 이렇게 싹 올라가요. 그래서 탄창 뭐 눌리거나 집어넣으면서 눌리거나 그러진 않고요. 그냥 유동링님께서 이제 산 증인이시겠네요. KSC M4를 오늘 KSC M4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KSC M4가 그냥 유동링님도 그 M4를 신형을 구입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볼트가 이런 식으로 볼트가 저기가 돼 있을 거예요. 뭐라 그러죠? 스틸로 돼 있어요. 스틸로 돼 있고, 그리고 원피스로 이 어퍼 리시버가 원피스죠. 신형 M4 같은 경우는 바로 앞전에 놨던 구형 M4는 원피스가 아니라 4분할 돼 있는 바디에 그냥 일반적인 아연의 재질의 이 볼트를 채택을 했어요. 그런데 작동성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작동성, 연사 속도나 연사력이나 뭐 정말 한겨울에도 노말가스로도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는 거는 정말 KSC가 유일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작동성을 자랑하는 게 KSC의 최대 장점이죠. 그런데 그 신형 M4가 원피스의 스틸볼트 채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1년 전쯤에 나왔던, 지금 이거 같은 2014년 초에 나왔던 메가암스 버전의 M4입니다. 메가암스 M4라기보단 메가암스 버전의 MKM AR15 라이플이에요. 이거를 KSC가 KWA가 즉 PTS의 OEM을 받아가지고 생산을 한 거예요. 실제로 메가암스 자체도 실총 맥풀과 마찬가지로 맥풀만한 규모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대략적으로. 근데 실총 다양한 전문적인 AR15 계열의 실총 액세서리를 생산하는 회사거든요. 이 회사랑 PTS사가 이 회사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아가지고 KWA에 의뢰를 해가지고 OEM으로 메가암스 버전 PTS 메가암스 라이플을 만드는 거죠. 이때 상부가 보시는 것처럼 상부가 원피스예요. 굉장히 견고하게 잘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볼트도 이렇게 스틸 볼트를 채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작동성은 굉장히 뛰어난데 그에 못지않게 반동도 굉장히 좀 파워풀한 반동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KSC 일반 노말 알루미늄 볼트를 사용하는 것보다 일단 반동은 상당히 뛰어나요. 대신에 스틸 볼트를 채택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사력은 일반 노말
볼트, 아이언 볼트보다는 좀 연사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거는 근데 뭐 이해를 해줘야 되겠죠. 지금 볼트 같은 경우 그래서 스틸 볼트 대 스틸 볼트가 들어가니까 볼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플라스틱 버퍼가 들어가요. 플라스틱 버퍼와 이제 버퍼 스프링이 들어가는데 지금 노말로 지금 세팅된 겁니다. 플라스틱 버퍼와 버퍼 스프링이 지금 메가함스 라이플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동 자체는 스틸 볼트 덕분에 굉장히 좀 묵직해요. 굉장히. 만약에 여기에다가 더욱더 묵직함을 세팅을 하려면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버퍼 자체도 알루미늄 좀 더 알루미늄 버퍼 이중 버퍼에다가 버퍼 스프링도 한 130%짜리 넣어주면은 타격력이 더욱더 최상의 타격력을 보여주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해도 지금도 상당히 작동성은 굉장히 좋아가지고 어깨가 정말 찌릿찌릿할 정도로 상당히 좋은 작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메가함스 라이플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아까도 보여드린 것처럼 참 너무 유명하죠 이렇게. 저는 근데 이 취향은 아니에요. 저는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는지 저도 전형적인 동양인 손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잡아주는 게 좀 편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구조 자체는 큰 차이는 안 나는데 어떤 이런 독자적인 어떤 규격 때문에 기존의 웨스턴함스 제품들 라인업들의 탄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같이 사용을 못합니다. 치수도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볼트라든지 뭐 내부 햄머라든지 시어는 다 독자적인 KSC 독자적인 어떤 부품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작동성에 있어서는 KSC가 어떤 제품을 막론하고 작동성 자체는 최강입니다. 정말 최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따가 테스트 사격을 할 텐데 작동성만큼은 정말 KSC만한 놈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기에다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이 스틸볼트 채택한 원피스의 스틸볼트 채택한 이 녀석한테 버퍼 스프링만 좀 텐션 강하고 알루미늄 그 이중 버퍼를 세팅을 해준다면은 거의 반동도 거의 그 최상급의 반동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노카츠나 바이퍼 못지않은 반동이라든지 어떤 이런 타격감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늘은 제가 그냥 일부러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제가 느낌을 보기 위해서 일단은 노말 버퍼 플라스틱 버퍼예요. 노말은 플라스틱 버퍼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유동리님 그 신형 M4 버퍼가 플라스틱인가요? 아니면은 그냥 알루미늄 버퍼인가요? 뒤에 완충고무 붙어있는 플라스틱 맞을 겁니다. 왜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틸 볼트를 채택하면은 스틸 볼트에 스틸 버퍼 채용하면은 여러분들 그 단발로 쏠 때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뻥뻥뻥 하면서 굉장한 반동을 주겠지만 연사를 쏘게 되면은 굉장히 버벅될 수밖에 없거든요. 굉장히 버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언 볼트를 채택했을 때 좀 더 비교적 가벼운 아이언 볼트를 채택했을 때 혹은 좀 더 가벼운 알루미늄 스피드 볼트를 넣었을 때는 뒤에 약간의 버퍼의 무게를 증가를 시켜주고 버퍼 스프링의 텐션을 강해주면은 적절하게 밸런스가 맞아가지고 굉장히 타격감을 줄 수가 있는데 스틸볼트 자체는 스틸볼트의 어떤 그 타격감이 있기 때문에 무게감과 타격감이 있기 때문에 버퍼가 같이 무거워지면은 더 좋겠지가 아니라 작동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밸런스를 잘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가지고 무조건 무거운 버퍼 무조건 센 버퍼 스프링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쓰고 있는 라이플의 볼트 재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세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바이퍼 같은 경우는 이거 수정을 좀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께 제가 이거 2014년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14년형 바이퍼가 아니라 2012년 초기형 2012년 바이퍼 M4더라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도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바이퍼 M4가 그 노즐이 조금 약간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타격감이 좀 적거든요. 그래가지고 바이퍼 M4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스틸 볼트를 G파트 걸로 세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좀 무거운 G파트의 볼트를 세팅을 해주면서 그와 동시에 버퍼도 라텍에서 나온 알루미늄 버퍼를 세팅을 했어요. 알루미늄 버퍼를 세팅을 해가지고 버퍼 스프링도 텐션이 좀 강하고요. 굉장히 그 묵직한, 예, 어서 오십시오. 굉장히 묵직한 그 텐션을 자랑을 합니다. 굉장히 묵직한 텐션을 자랑합니다. 이거를 만약에 그 아까 KSC에 혼용이 될지 모르겠는데 KSC에 넣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될까요? KSC도 굉장히 묵직하고 연사력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따가 한번 껴볼 수 있으면 한번 껴볼게요. 뭐 통용이 된다면은 KSC 제품을 세팅을 해보면서 한번 제가 그것도 테스트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가 맞나 모르겠네. 구조는 크게 다르진 않은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는 크게 다르진 않은데, 웨스턴함스 계열 제품들이 원조 웨스턴함스 제품과 GMP나 킹함스는 거의 같이 혼용을 해서 써요. 그런데 이노카츠도 거의 대부분 맞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바이퍼 같은 경우는 조금씩 제품에 따라서 거의 같은데 제품에 따라서는 조금 특성을 타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탄창이, 웨스턴함스 계열은 탄창이 조금씩 빡빡하거나 덜 빡빡한 차이는 있지만 탄창이 대부분 혼용이 된다라는 어떤 그런 특징이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KSC 제품 같은 경우 오늘 소개시켜드린 KSC의 M4류는 독자적인 치수와 규격을 지금 세팅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웨스턴함스 계열이나 WE 계열과 혹은 뭐 이런 쪽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혼용이 안 돼요. KSC 독자적인 어떤 치수와 규격으로 세팅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에 KSC 작동성에 있어서만큼은 KSC를 최강으로 손을 꼽기 때문에 M4도 저도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M4도 순수한 작동성, 특히나 외부 환경, 가스 블로우백 라이플 같은 경우 외부 환경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 민감하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 이게 아주 다른 우리가 아까 바이퍼나 이노카츠 제품들도 작동성은 나쁘지 않지만 KSC랑 비교를 할 때 원활한 작동성에 있어서는 노멀 가스로는 작동되기가 힘들고, 일단은, 그리고 파워가스를 넣었을 때도 한겨울에는 정말 작동하기가 어렵죠. 이노카츠나 바이퍼 제품들은. 근데 한겨울에 작동되는 게 바로 이 KSC 제품이에요. 그리고 KSC만큼은 아니더라도 KSC의 버금가는 작동성을 또 보여주는 제품이 있어요. 근데 KSC만큼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경험상. 그게 어떤 거냐면 바로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나중에 다음번 시간에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여러분들 WE에서 나온 M4류들입니다. 이 녀석들도 작동성만큼은 KSC를 능가하지는 못하겠지만 KSC만큼 정말 원활하게 작동성을 보여주더라고요. 대신에 WE 제품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워낙 호불호가 갈리고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내구성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제기가 되기 때문에 근데 뭐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416만큼은 제가 이제 WE 같은 경우는 제가 416을 갖고 있는데 416만큼은 사실 대안이 없을 것 같아요. 제대로 된 416을 맛보고 싶다면은 지금 당장은 대안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416이 가스블로우백으로 또 나옵니다. M4도 또 나와요. 한 메이커에서. 근데 저는 그쪽 메이커 가스블로우백은 제가 좀 권해드리거나 소개시켜드리기가 조금 망설여져요. 전에는 제가 뭐 다른 라이플로 해가지고 이렇게 소개시켜드리고 했는데 기본적인 M4나 이런 416 계열도 나와요. 근데 그거만큼은 제가 좀 권해드리기가 조금 조금 뭐 2015년 형들은 개선이 됐다고 하는데 나쁘지 않다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봐야 알겠고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봐서는 솔직히 소개시켜 드려가지고 아무래도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직 소개를 못 드리고 있어요. 근데 416만큼은 사실 그 회사랑 이 WE 제품이 있는데 두 군데 회사에서 나오죠. 근데 416 같이 이렇게 마킹 제대로 되고 416 어떤 모양 그대로 그래도 캐치를 해서 제대로 만든 회사는 제가 봤을 때는 그 껍데기는 그쪽 회사가 훨씬 더 뛰어나겠지만 WE도 작동성만큼은 작동성과 어떤 이런 외부 프로포션만큼은 상당히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다음번 시간 때 제가 이제 이 WE M4 416을 제가 소개를 시켜 드릴 건데 그래서 WE 같은 경우도 작동성만큼은 정말 굉장히 좋은 편이다. 그리고 내구성은 기종에 따라서 복불복이 지금 그냥 유동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라텍에서 WE 웬만한 라이플에 대한 스틸 옵션들은 다 나옵니다. hä머, 시어, 트리거 뭐 아니면은 보통 WE 같은 경우 또 트리거 박스 독자적으로 이런 독특한 어떤 그 트리거 박스 모듈화 돼 있어가지고 통째로 또 교환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예 라텍에서 트리거 박스 자체가 또 스틸로 세팅된 트리거 박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제가 느꼈던 경험했던 걸로 봤을 때는 그 WE 같은 경우 오늘은 근데 WE가 주제가 아닌데 원래 KSC가 주제인데 모르겠네. WE는 제가 다음번 월요일날 제가 방송 때 좀 본격적으로 더 소개를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즘에 나오는 WE 제품 같은 경우는 솔직히 굳이 라텍 스틸 옵션이 필요할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지금도 제가 스카이비라든지 뭐 M14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지금 갖고 이제 작동을 시켜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게임을 안 뛰고 집에서 사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굳이 안 바꿔줘도 요즘에 나왔던 2014년 이후에 나왔던 WE 제품이라면은 굳이 안 바꿔주고 그냥 쓰시다가 복불복이다 생각하시고 그냥 쓰시다가 햄머나 시어나 이쪽 부분에 있어서 가장 먼저 파손이 되거나 뭉개질 수 있는 부품들이죠. 얘네들은 그냥 소모품이다 생각하시고 노말로 한두 세트 갖다 놓으세요. 한두 세트 갖다 놓으셨다가 쓰시다가 망가지면은 교환해준다 생각하고 쓰시면 편할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4년 이후에 생산된 WE 가스블로백 라이플류는 쉽게 안 깨지더라고요. 뭐 제가 뽑기 운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WE 같은 경우는 당연히 KSC보다는 QC 관리가 굉장히 떨어진 거는 사실이에요. 그거는 충분히 인정을 하고 문제가 있다라는 것도 분명히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래도 하도 욕을 먹어서 그런지 2014년 이후에 생산된 제품들은 상당히 그래도 깨지는 거 없이 제대로 잘 작동이 되더라고요. 제대로 비교적 어차피 여러분 이 안에 WE M4류 WE도 M4류 트리거 박스가 있어요. 노멀 트리거 박스가 있어요. 부품이 국내에서도 구하기 쉬워요. 이 독특한 트리거 박스 모듈화가 돼 있거든요. 이 트리거 박스 자체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78,000원인가 밖에 안 해요. 노말이. 그러니까 쓰시다가 정 문제가 생겨가지고 슬립이 일어나고 뭐 격발이 안 되거나 이러면은 그냥 노말 순정 그냥 갖다가 이식해서 쓰시면 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2014년 이후부터는 제가 봤을 때는 굳이 뭐 저기에도 KSC도 저기도 이 WE도 그렇게 아주 그렇게 문제가 많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무튼 WE 제품 같은 경우도 뭐
제가 봤을 때는 복불복이고, 요즘 같은 경우라면은 라이플은 상당히 신뢰할 만하다. 어느 정도는 가격 대비해 봤을 때는. 가격 대비로 봤을 때는 HK416 같은 경우도 지금 정가가 78만 원인가 하는데 상당히 그 가격이 좀 센 편이긴 해요. 인정을 하는데 그래도 416 라이플 중에 그래도 원활한 작동성을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사실상 아직까지는 이 녀석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또 다른 HK416을 또 다른 데서 생산을 하는데 거기는 이제 2015년은 형이 좀 좋아지긴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해봐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본문으로 다시 와서 KSC M4 메가함스를 이제 계속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KSC M4류는 가장 큰 특징은 역시 그 가장 무시무시한 작동성을 볼 수가 있어요. 작동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다. 어떻게 보면 가스 블로우백 사실 작동성 하면 KSC, KWA의 최고 장점이라고 손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쓸만한 GBB 서바이벌 게임에 쓸만한 가스 블로우백 라이플과 서브머신건들을 손꼽아 보세요. 아마 거의 8, 90%는 KSC, KWA 제품일 겁니다. 뭐 MP7, 크리스펙터 거기에다가 또 뭐가 있을까요? 서브머신건이 뭐 스콜피온 같은 거 VZ61 기관권총 MP9 정말 무시무시한 연사력과 어느정도 탄속과 집탄성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거기에 라이플류는 M4, M4류, KTR, AK류, AK도 있죠? AK74MN 거기에다가 KTR03S 택티컬 AK 얘네들은 따로 손 안 보고 바로 그냥 사가지고 탄창만 몇 개 더 사셔가지고 GBBR 게임 때 나가시면 또 서바이벌 게임 때 나가셔도 정말 전동건에 안 꼴리는 성능을 낼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작동성만큼은 KSC, KWA가 최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KSC도 몇몇 가지가 단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몇몇 가지가 단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 구형 M4 같은 경우 바디가 4분할 되어 있는 바디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 때문에 4분할 되어 있어가지고 내구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됩니다. 아까 방송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들 이 4분할 된 이 상부 리시버가 가장 큰 단점으로 손꼽히고 있고요. 또 그 외에는 솔직히 구형 M4도 크게 뭐 지적될 만한 건 없을 것 같아요. 신형 M4도 또 잘 나왔어요. 그래서 원피스 바디로 나왔고 또 거기에 보너스로 스틸 볼트까지 채용을 해줬죠.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근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처럼 스틸 볼트가 만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동성에 있어서 반동 증가, 내구성 증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차원에서 스틸 볼트는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작동성에 있어서의 어떤 연사력이라든지 원활한 작동성을 보이는 데 있어서는 그 스틸 볼트가 만능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용을 하실 때 그 가장 재밌는 게 그 총에 대해서 가장 재밌는 게 그 예를 들어서 그 볼트가 알루미늄 볼트 있죠. 알루미늄 볼트가 있어요. 되게 가벼워요. 알루미늄 볼트가. 옛날에 AGM 같은 경우는 아예 ABS로 볼트를 만든 적도 있었죠. 근데 걔네들은 알루미늄 볼트 같은 경우는 스피드형이라고 해가지고는 굉장히 빨리 움직였어요. 웨스턴함스용으로 알루미늄 볼트가 있어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연사력도 좋고 작동성도 좋은데 단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 일단은 빠른 연사력으로 인한 반동은 좋은데 단발로 쐈을 때 그 한 발 한 발의 연사력은 한 발 한 발의 반동은 조금
떨어지는 편이었고요. 노말 그 아이언 볼트에 비하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ABS 볼트는 그래도 내구성 나쁘지 않은데 알루미늄 볼트 같은 경우는 내구성이 순정 아이언보다도 좀 떨어져요. 아이언보다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조금 단점이 있죠. 그래서 지금 그냥 유동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KSC 같은 경우는 저는 그래서 가장 재밌게 즐기시려면은 버퍼 같은 경우도 한 두세 종류 아까 들어있던 플라스틱 버퍼에 노말 버퍼 스프링 거기다가 아까 그 바이퍼에서 제가 꺼내서 보여드렸던 약간 한 140% 130% 되는 라텍이나 뭐 다른 데서 나온 텐션 강한 버퍼 스프링과 알루미늄 버퍼 이중 버퍼 든든 좀 무거운 혹은 스틸 이중 버퍼 뭐 이런 걸 좀 다양하게 구비를 해 놓으시고 볼트도 스틸 볼트도 구비를 하시고 아이언으로 된 일반적인 아이언으로 된 볼트도 하나 마련을 해 놓으시면은 스톡이라든지 개머리판은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갖추고 막 바꿔가면서 놓으시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볼트랑 버퍼 스프링만 그 세팅을 바꿔가지고 세팅을 해도 총의 느낌이 확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변화를 즐기시라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바꿨더니 이렇게 세팅을 했더니 이렇게 조합을 이루었더니 이런 반동이 나오는구나. 이런 성능이 나오는구나. 연사력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이것과 저것과 바꿔가지고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스틸 볼트 놓고 다양한 버퍼, 아이언 볼트 놓고 다양한 버퍼들과 버퍼 스프링을 세팅을 해보시면은 가장 본인이 쏠 때 가장 최적의 작동성과 연사력과 반동 느끼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걸로 세팅해서 쓰시는 것도 여러분들 굉장히 재미난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즐기기에는 KSC 제품이 가장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바이퍼나 이노카트는 그냥 기본이 스틸 볼트가 나오니까 이게 따로 얘네들을 위해서 웨스턴함스 방식의 아이언 볼트를 구하기도 좀 애매모호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즐기면서 갖고 놀기에는 좀 가격 대비 좀 높은 고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거고. 드론님 어서 오십시오. 귀신의 눈물 초롱 아트암스 버퍼 세트 어떤가요? 제가 아트암스 버퍼 세트 같은 경우는 제가 2008년도에 웨스턴함스 노말 M4 구입했을 때 그걸 가지고 좀 아트암스에서 나온 그 스틸 볼트랑 버퍼 스프링 두 종류인가를 구해가지고 제가 세팅을 해봤어요. 근데 상당히 노말 그 아이언 볼트인데 거기에 스틸 버퍼를 넣어주니까 반동이 확 살더라고요. 반동이 확 증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논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근데 다른 분들은 그 좀 또 아트함스 버퍼가 자기 그 버퍼 튜브를 파손시켰다라고 또 말씀하시는 분도 한두 분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운영하기 나름이지 않나 또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 그냥 유동리님은 탱커 탱커죠. 짧은 거 탱커기 때문에 뭐 좀 굉장히 제한적으로 쓰셔야 될 거예요. 탱커가 예쁘긴 예뻐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저도 선호하는. 그리고 스톡이 터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까 어떤 거라 그러셨죠? 귀신의 눈물님? 제가 잘 못 봤는데 어떤 제품 갖고 계시죠, M4가? 그래서 KSC 제품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웨스턴함스랑은 다른 독자적인 규격과 독자적인 치수를 가지고 세팅을 하기 때문에 웨스턴함스 방식과는 혼용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작동성에 있어서만큼은 KSC 제품들이 굉장히 최강의 퍼포먼스를 지니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제품에 따라 틀리긴 하겠지만 이렇게 원피스로 된 어퍼 리시버를 채택하고 스틸 볼트를 기본으로 집어넣어주고 쏘시면은 비록 버퍼가 플라스틱 버퍼에 약한 버퍼 스프링이라고 해도 굉장히 원활하고 묵직한 반동을 즐길 수 있다라는 거. 여기에 더욱더 큰 반동을 즐기시려면은 아까 투론투론이 말씀하시고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버퍼만 라텍이라든지 다른 데서 나온 알루미늄 이중 버퍼에 버퍼 스프링 한 140%짜리 넣어주면은 굉장히 더할 나위 없이 묵직한 반동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연사력은 좀 떨어져요. 거기에다가 아예 극한의 반동을 느끼고 싶다 이러면은 완전 풀스틸 이중 버퍼, 풀스틸 버퍼에다가 버퍼 스프링도 한 150% 이상의 강력한 버퍼 스프링 넣어주고 쏘시면은 정말 어깨가 뻐근하고 막 멍이 들 정도의 반동이 생길 수가 있겠죠. 약간 과장을 더해서. 대신에 연사력은 훨씬 더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노말 가스로 작동하는 데 있어서의 한계도 좀 생길 수가 있겠고요. 그런 상관관계를 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귀신의 눈물님 어떤 거라 그러셨죠? WE 제품이라고요. WE 제품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아트함스 충분히 쓰실만 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 없이 쓰실 것 같습니다. 다만 WE 제품들이 그 아이언 볼트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언 볼트고 하니까 아이언 볼트고 햄머라든지 시어가 그렇게 지금까지는 그렇게 그닥 큰 신뢰를 주지 못하는 부품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그 본인이 쏠 때 야 이러다 이거 총 고장 나겠다라는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즐기지 마시고 봤을 때 버퍼 스프링 같은 경우를 노말로 쓰신다든지 아니면 버퍼 스프링을 좀 140%뭐 이 수준이 아니라 한 120% 수준의 120% 130% 수준의 버퍼 스프링을 넣으시고 볼트도 풀 스틸 볼트가 아니라 적당히 지금 제가 이제 아까 보여드렸죠. 노말 이제 WHK416인데 버퍼도 얘가 좀 빡빡하네요. 새 총인데 416이 좀 가벼운 알루미늄 버퍼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 맞네요. 416도 보니까 이거 그냥 알루미늄 버퍼예요. 되게 가벼워요. 그러니까 아까 그 플라스틱 KSC 플라스틱 버퍼보단 조금 무겁겠지만 정말 가벼운 그냥 알루미늄 버퍼예요. 이거를 좀 더 무거운 버퍼로만 갈아줘도 상당히 그 반동이 훨씬 더 증가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것도 노말 이 KSC 지금 이거 KSC 지금 새 거거든요. 이거 HK416 새 거예요. 박스 뜯는 새 건데 지금 이것도 볼트가 아이언 볼트인데 아이언 볼트에 가벼운 알루미늄 버퍼를 넣었어요. 그런데 단발이 딱딱 끊어지는 게 굉장히 반동은 셌었거든요. 여기에서 이 알루미늄 버퍼를 그 라텍의 어떤 라텍 버퍼 좀 더 무거운 알루미늄 버퍼로 갈아주신다든지 해가지고 텐션 스프링을 이렇게 노말이 아니라 좀 더 강한 걸로 바꿔주시면은 훨씬 더 뛰어난 훨씬 더 뛰어난 반동을 즐기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를 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 정도 쓰시는데 뭐 좀 버퍼 좀 무거운 거 넣으시는데 뭐 버퍼 튜브가 깨지면은 그냥 버퍼 튜브 하나 새로 그냥 구해서 쓴다 그렇게 생각하고 쓰세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얘네들은 다 소모품이에요. 햄머, 트리거 뭐 얘네들 다 소모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씨 새거라 그런지 굉장히 뻑뻑하네요. 이 스토퍼가 되게 좀 높게 나와 있어 가지고 얘는 볼트 자체도 얘도 WE 볼트가 이렇게 뒤에가 아예 그냥 얘는 기본적으로 좀 묵직하게 아이언이긴 하지만 묵직하게 웨이트 밸런스 뗐다 붙였다가 아닌 웨이트 밸런스를 아예 이렇게 고정으로 이렇게 막아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묵직해요. 굉장히 묵직해요.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그래서 뭘로 하면은 재밌게 갖고 놀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저는 그분이 어떤 경험과 어느 정도의 소위 말해서 그 경력이 있는지를 보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베테랑이고 노하우가 크고 이것저것 많이 만져본 분이라면은 어떤 앰프가 재밌을까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그분의 그 성격과 취향에 맞춰서 권해드려야 돼요. 그분은 막 그 어깨가 정말 저릿저릿하고 어깨가 아플 정도의 반동을 원하는 분이 아니고 경쾌한 반동에 연사력 위주로 쏘시는 분이다. 그렇다면은 굳이 저기 안 해도 그냥 KSC 노말로 쓰셔도 좋겠다라고 제가 권해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이 볼트 무게와 버퍼 무게와 버퍼 스프링이 물론 이제 그 외에 자잘구레하게 밸브가 얼만큼 또 때려주느냐 세게 때려주느냐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아무튼 가장 직접적으로 가스블로우백 M4류 AR15류의 그 제품들이 AR15류의 제품들이 그 뭐라 그러죠? 그 가장 직접적으로 반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역시 볼트와 버퍼와 버퍼 스프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3일체. 그렇기 때문에 볼트가 무겁고 버퍼가 무겁고 버퍼 스프링이 저 텐션이 강하다. 그러면은 반자동으로 쐈을 때 반동은 굉장히 뛰어나겠죠. 그런데 연사로 놓고 쐈을 때는 또 연사력이 떨어지고 작동성은 좀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고 KSC에서 알루미늄 볼트 KSC가 알루미늄 볼트 만들었을 텐데 내가 기억이 안 나네. 아닌가? 근데 그냥 유동님님 기존에 알루미늄 버퍼 조금만 가공하면 뭐 그거는 뭐 정밀하게 가공 안 해도 되고 조금만 가공하면 웬만해선 들어가서 다 저기 할걸요? 아, 버퍼가 아니라 볼트. 죄송합니다. 전 순간적으로 볼트인데 버퍼로 생각을 했어요. 그냥 유동리님, 알루미늄 볼트 필요 없어요. 알루미늄 볼트보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아이언으로 된 노말 볼트를 구하세요. 그게 오히려 더 재밌어요. 아이언으로 된 볼트가 오히려 알루미늄 볼트보다 내구성이 있어서는 더 높아요. 아, 맞아. 또 이게 신형은 또 노말 볼트 안 맞지. 뭐 좋은 M4 그냥 구했다 생각하시고 버전 1, 버전 2가 달라졌죠. 리시버 자체가 원피스로 되면서 아, 맞아요. 뭐 그건 뭐 그냥 쓰셔야죠, 뭐. 진짜.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작동성이 있어서 최고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KSC AR15를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코스타 저 이게 저는 팔이 짧아서 이거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냥 평범하게 그냥 잡아주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메가 암스 같은 경우도 아까 다시 한번 말씀을 이제 드리면은 메가 암스 같은 경우도 그 맥플과 마찬가지로 실총의 AR15 계열에 특히 특화된 실총 액세서리를 굉장히 풍부하게 만드는 회사였고 리시버도 있고 앞에 레일 부분들도 있고 뭐 다 풍부하게 만들어요. 뭐 마텐이나 오리아스라든지 뭐 유명한 부품들이 많이 있죠. 얘네들을 가지고 조합을 해서 이제 독자적인 자기네들 MKM AR15를 또 생산해서 상품으로 내놓기도 하고요. 그거를 맥풀 PTS로 알려진 PTS사가 라이센스를 맺어가지고 KWA의 OEM으로 주문 생산을 요청해가지고 PTS, 메가암스, MKM, AR15라는 좀 긴 이름의 브랜드와 상품명으로 만들어진 라이플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메가함스, 기본적으로 메가 기본적으로 메가함스 라이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스틸 볼트를 채용을 했어요. 스틸 볼트를 채용을 했고 일체형 바디를 채용을 했기 때문에 내구성이라든지 어떤 반동이라든지 작동성이 있어서 굉장히 양호한 편이고요. 각인도 상당히 실총과 동일하게 잘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쪽 같은 경우도 메가 암스 그대로 각인들 정확하게 구현이 돼 있죠. 앞쪽 모양이요. 예, 플로팅 바렐이죠. 대표적인. 예. 그래서 상당히 독특하고 좀 길긴 한데 제 취향에 있어서는 조금 길긴 한데 상당히 얇아요. 스톡 자체가 굉장히 얇아요. 독특한 어떤 그렇기 때문에 파지도 상당히 편한 편이고요. 작동성을 한번 그 KSC 얘가 KSC 탄창 맞죠? KSC 메가함스의 작동성을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스틸 볼트에 플라스틱 버퍼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좀 길어가지고 다 나오지가 않네. 자, 많이는 못 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실내기 때문에 한번 작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엔 세미예요. 스틸 볼트라 확실히 이게 작동성이 확실히 딱딱 끊어지는 임팩트가 굉장히 뛰어나네요. 근데 버퍼 때려주는 거는 아주 생각보다 스틸 볼트 치고는 조금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보신 것처럼 플라스틱 버퍼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토로 한번 제가 작동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작동에 약간 에러가 생겼는데요. 제가 빌려온 게 얘가 상태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볼트에 좀 문제가 있던 제품이었는데 제가 일단 임시 방편으로 수리를 했는데 아직도 좀 문제가 있나? 부품 하나가 지금 빠져 있긴 하거든요, 사실 볼트에.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 오늘 KSC의 굴욕의 날이네요. 락이 걸리긴 하는구나. 일단은 볼트에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일단은 볼트 사이드 커버가 없어요, 얘가. 볼트 볼트 사이드 커버가 없어요. 없는 상태로 지금 작동을 시켜 보니까 반자동은 그럭저럭 그냥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네.
여러분들께 좀 제대로 된 작동성을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KSC가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완전히. 다시 한번 도전을 하는데 프로톤은 아니고 프로톤은 아니고 세미로 다시 작동을 시키겠습니다. 프로토로 하니까 이렇게 좀 문제가 생기네요. 아주 그냥 차갑네요. 조금 데펴줘야 될 것 같은데, 하긴 뭐 한여름이라 상관은 없는데 목이 타네요. 가스가 푸식 세니까 어우.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작동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는 전혀 문제없이 작동이 되는데 이게 프로토에서만 계속 지금 에러가 생기네요. 아까 그 볼트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어, 이게 플라스틱 버퍼라는 사실을 까먹을 정도네요. 장난 아닌데요. 역시 스틸볼트의 위력인 것 같아요. 적절하게 KSC가 작동성과 반동을 적절하게 타협을 이룬 것 같아요. 딱 이 정도 수준이 어떤 반동과 적절한 작동성의 가장 정점이다 라고 KSC가 주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플라스틱 버퍼와 버퍼 스프링, 그리고 이 스틸볼트의 이 조합이라고 할까요? 이거를 KSC가 이 메이커 튠이 역시 뭐 메이커 세팅이 가장 진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쏘니까 이게 역시 장난 아닌데요. 그 뭐라 그럴까? 이노카츠라든지 바이퍼에서 느낄 수 없는 또 다른 재미인 것 같아요. 한번 맞춰보세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노카츠예요. 근데 확실히 한 발 한 발 쏘고 다다닥 쐈을 때, 연사를 쐈을 때 반동은 사실 이노카츠가 좀 더 세요. 그거는 확실히. 근데 방금 여러분들께 프로토로 쐈을 때 어떤 그 연사력이라든지 이런 작동성은 이노카츠보다 이 KSC가 좀 더 우위를 보이는 것 같고요. 반동을 한 발 한 발 쐈을 때 어떤 이런 그 반동은 이노카츠 제품도 상당히 일품이고요. 그러니까 각각의 장단점이 서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노카츠가 파워가스고 여름이니까 이렇게 아주 호쾌한 작동성을 보이는데, 만약에 이제 날씨가 야외고 좀 쌀쌀한 날씨다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노카츠나 바이퍼와의 차이점이, 작동성에 있어서의 차이점이 바로 그런 부분에서 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노카츠 방금 한번 비교를 해서 들어보시라고 제가 한번 작동을 시켜봤어요. 그렇죠. 이노카츠도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그냥 유동님께서 지금 좀 괜찮은 앰퍼가 또 뭐가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저는 이제 KSC를 맛보셨던 분이라면은, 그럼 반대로 WE보다는 돈이 되시면은 이노카츠, 좀 2012년 이노카츠 제품이나
아니면 바이퍼, 요즘에 나온 바이퍼 제품으로 저는 권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걸로 KSC로 충분히 하셨던 분이라면은 그 차이점을 아실 수가 있거든요. 그냥 유동님도. 그렇기 때문에 하이엔드급이라고 하죠, 보통. 지금 제가 갖고 있는 2012년형 바이퍼나 지금 자 2011년형 이노카츠, 얘네들은 정말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이 손에 쥐시게 되면은 아마 좀 약간 그 당혹스러우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비성도 되시는 분이 가져가시고 그 차이점을 아시는 분이 가져가셔서 하나하나 다시 조율해 주면서 쓰시는 그런 재미가 있다라는 거죠, 각각의. 그래서 연식에 따라서 각각의 제품에 대한 계책은 차이도 좀 있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이거다 저거다라고 얘기해 딱 찝어서 얘기는 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또 KSC 제품으로 어느 정도 익숙해지신 분들이라면은 뭐 지금 귀신의 눈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보통은 이노카츠 제품이라면은 많은 분들이 2012년 제품을 권해 주시더라고요. 2012년 제품, 2011년인가 2012년인가. 바이퍼 같은 경우는 뭐 2014년 제품이 괜찮다라고들 하시더라고요, 써보시는 분들이. 근데 다시 또 아까 와서 여러분들 WE 제품도 간접하고 WE 제품도 상당히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가격대 성능비를 봤을 때, 그래서 WE 제품 같은 경우도 지금 저도 이거를 신품으로 가져왔는데, 일단은 WE 제품, 일단은 HK416 제대로 작동되는 HK416은 이 녀석 수준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작동성은 WE 제품도 나쁘지 않다. 이거는 제가 다음 주 월요일날 본격적으로 리뷰를 좀 하고요. 목요일쯤에는 마지막으로 GHK M4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그러면서 시간이 되면은 지금까지 소개시켜드렸던 이노카츠 바이퍼, 뭐 KSC, WE 제품, 뭐 이런 가스블로백 M4를 같이 이제 종합적으로 쏴보면서 비교를 하는 시간도 나중에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께 KSC 노말 M4보다는 어느 정도 1년 전에 나오긴 했지만 손댈 필요가 없는 제품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메가암스 버전.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그냥 유동님께서 갖고 계신 버전 2 M4, 신형 M4라고 그러죠, 일명 신형 M4 버전 2 M4, 시스템 7 버전 2 M4 제품도 뭐 따로 굳이 손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스타일을 바꾸는 건 모르겠는데 내부 밸런싱은 따로 손댈 필요 없이 그냥 쓰셔도 전혀 무관할 것 같아요. 방금 이 메가암스 보셨잖아요, 작동성. 제가 봤을 때는 이 메이커에서 딱 그 세팅한 거 그대로 즐기시는 게 가장 재밌지 않을까. 물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틸 볼트에 좀 더 플라스틱 버퍼가 아니라 알루미늄 이중 범퍼, 좀 더 무거운 알루미늄 이중 범퍼를 바꿔주신다든지, 버퍼 스프링 텐션을 한 130% 정도로 바꿔주신다든지, 이러면은 연사력은 아까만큼 원활하진 않겠지만 연사력은 조금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그 한 발 한 발의 또 반동이 굉장히 또 크게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즐거움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다양하게 한번 조합을 이뤄서 세팅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초록방송이 에어소프트건 방송인데 갑자기 음료수 방송이 돼버렸네요. 자, 예, 트레비고요. 트레비사로부터 그 아주 시원하게, 아주 그냥 시원하게 트레비사로부터 그 협찬을 받아서 한 10박스 정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맛있네요. 대세는 먹방이더라고요. 대세는 아르카님, 이게
먹방을 해야 아가씨들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제가 초롱방송에서 떡볶이도 좀 하고 볶음밥도 좀 하면서 막 맛있게 먹고 애들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 애들 좀 불러가지고 막 먹이고 야 맛있는 척해 막 그러고 뒤에서 막 맛있는 척 잘 먹어라 막 강요하고 먹는 걸 강요시키고 막 그런 방송을 좀 해야 될까봐 이거야. 아 사람이 너무 안 와가지고 그런 방송이라도 해야 좀 사람들이 올 것 같아가지고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오늘은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 계속 가스 블로백 M4 시리즈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작동성에 있어서 최고봉이라고 일컬어지는 KSC 제품을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바로 메가암스의 MKM AR15 라이플을 소개를 시켜드렸고 그 특징들 좀 간단하게 언급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이 제품의 특징, 메가암스 제품의 특징이 버전2가 그래서 그냥 유동님께서 갖고 계신 버전2가 이 녀석을 레퍼런스 삼아서 나온 것 같아요. 사실상 원피스 바디에 스틸 볼트, 그냥 유동님 아까 플라스틱이라 그러셨죠. 그것도 버퍼가 버퍼만 한번 바꿔보세요. 버퍼만 살짝 바꿔보세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스틸 말고 이중 댐퍼 돼 있는 알루미늄 버퍼를 하나 바꿔보시면은 그래도 근데 지금 탱커구나. 탱커면은 제가 참 이거 권해드리기가 어렵겠네. 탱커면은 제한이 되니까 아무래도 해외 직구는 우리 투런투런님이 거의 그렇죠. 탱커 스톡이면은 버퍼가 따로 같이 들어있지 않나요? 원래 탱커면 같이 들어있었죠. 그때 저희 카페 올리신 것처럼 그걸로 그냥 만족하셔야겠네. 그래도 스틸볼트에 그 정도면은 어우 장난 아닐 것 같은데. 그렇겠죠. 창창 소리가 나겠네. 이 바이크에서 지금 배송 한국 안 해준대요. 큰일 났네. 이거. 점점 구입할 곳이 없어져 가네. 이게 큰일 났네. 배대지 쓰려면은 또 비용이 들어가니까.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 될 장비가 많은데 방송 횟수를 줄였더니 이제 장비가 또 쌓이기 시작하네요. 다음번에는 또 M4가 다음 주까지는 계속 이어질 것 같고 트론트로님은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어저께 보셨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M4 끝나면은 요것도 한번 이제 로닝 본격적인 핸드건 카빈 시대를 열을 수 있는 로닝과 이 콜트 카빈 한번 M4 끝나면은 제가 한번 방송을 하는 걸로. 그거 끝나면은 스미스 앤슨 자동 권총은 쇼티40 또 특집으로 한번 보여드리는 걸로. 김영사 보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다 칼라 파트랑 파워 브레이크 세팅이 돼 있어요. 그리고 전화도 한번 왔었어요. 수사 기관에서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시더라고요. 전화도 오셨어요. 근데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대놓고 불법적인 제품을 갖고 제가 여기서 방송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 이거 제가 또 까먹었네. 자막을 넣는다는 거를. 이렇게 자막을 넣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제품들은 다 파워 브레이크 걸려 있고 칼라 파트가 다 세팅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찾아오셔도 그냥 담담하게 그냥 커피 한 잔 이렇게 대접해 드리고 오늘은 그래서 아무튼 M4 라인업 특집으로 KSC 제품을 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KSC M4도 상당히 재밌고 작동성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의 뛰어난 완성도를 자랑한다 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이노카츠라든지 바이퍼와의 또 다른 맛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다음번 방송 때는 그 아까 보여드렸던 WE M4가 아니죠. WE HK416을 월요일날 보여드리면서 WE는 또 어떤 방식으로 독자적으로 어떤 방식을 채택해서 가스블로우백 라이플을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W 제품들은 제가 지금까지 뭐 스카라든지 M14라든지 뭐 ACR 라이플이라든지 뭐 다양하게 소개를 시켜드려서 AK류도 소개를 시켜드려가지고 뭐 더 이상 뭐 설명드리면 입이 아플 정도겠죠. 근데 이제 아무튼 본격적으로는 다시 이제 정규 사이즈 HK416D를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WM4로 해서 그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아마 목요일 날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녀석 7.62mm AAC 300 7.62mm 버전의 AAC 300을 GHK M4를 가지고 그 AAC 300으로 세팅한 거거든요. 목요일 날에는 요 녀석을 보여드리고 GHK 방식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제품들 총망라 해가지고 같이 놓고 이렇게 또 비교해서 보여드리고 작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비교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유동님이 300킷 지르세요. 저는 얘기합니다. 질러라. 지름씨는 항상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120불이면은 아유 거저지. 트로트로님 저거 300 AAC 얼마에 사셨어요? 이게 500ml네. 마시고 나니까 와 트론트론이 500불. 헐. 헐. 자 그냥 유동님 강퇴. 이게 모든 먼저 사는 분들이 얼리 어답터가 되시는 것 같아요. 비싸게 주고 사고. 저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죄송합니다. 트림이 나와서. 저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저 HK416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HK416을 전동건 시절에 2006년도인가? 10년도인가? 저거를 전동건으로 나온 게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키트 디럭스 킷을 샀었어요. 허리케인에서 나온 디럭스 킷으로 세팅을 해가지고 했는데 가격 장난 아니었죠. 지금 허리케인사는 망했죠 아마. 저한테는 HK416 최초의 HK416은 허리케인 제품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뛰어났어요. 퀄러티는 굉장히 뛰어났어요. 굉장히 좋았어요. 정말 잡으면 정말 느낌이 충만했죠. 망하지 않았나? 허리케인?
오늘은 아무튼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됐네요. 제가 1시간 방송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또 눈치가 또 보이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또 이것도 치우고 해야 되니까 오늘 또 제가 좀 밤에 늦게까지 작업할 게 있어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글도 써야 되고 뭐 작업할 게 있어가지고 방송을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가스블로백 M4 시리즈로 KSC 제품 좀 소개시켜 드렸고요. 아까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말이 반복되는데 아무튼 작동성, 원활한 작동성과 적절한 어떤 밸런스를 원하신다면 최상의 제품은 KSC 제품이다 라는 거 항상 잊지 마시고요. 뭐 여러분들 못해도 KSC 제품 중고든 새거든 KSC M4 구하시면은 뭐속 터져 죽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가끔 가다가 WE 제품이나 이노카츠나 바이퍼 제품 가지고 정말 끙끙대면서 앓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KSC 제품만큼은 다양한 변화를 주면서 뭘로 꾸미지라는 고민은 있을지언정 이게 왜 제품이 이런 성능밖에 안 나오나 라는 고민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전혀 절대로 후회되는 선택은 아니다 라는 거. 그리고 다행히도 또 KSC 제품들은 다양한 제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M4류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취향에 맞는 걸로 선택해서 해외 직구가 되시는 분들은 뭐 해외 직구 이아비 아시아나 뭐 이런데 해외 직구해서 받으셔도 좋고, 아니면 중고로 또 구입하셔도 좋고, 또 아니면은 뭐 단골 건샵에서 좀 현금 할인 많이 해주는 데가 있으면은 단골 건샵에서 사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그거는 본인에 맞춰가지고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방송 마무리 짓고요. KSC 제품 볼트스탑이라. 볼트스탑 문제는, 볼트스탑은 저는 크게 경험을 못했는데 그것도 뽑기운인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은 저는 방송 마무리 짓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의 눈물님 좀 자주 오시고요. 지금 뭐 남은 분들이 많이 계시진 않은데 아무튼 주말 잘 보내시고 연휴네요. 그러고 보니 내일부터 연휴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 날 저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초롱방송의 초롱이 아빠였고요. 매주 월요일, 목요일 저녁 10시에 찾아뵙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날 10시에 그러면은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